지역만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그곳의 음식 문화를 맛보고 싶을 때 발길이 자연스레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어서오세요. 젓갈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젓갈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밥도둑이죠. 여름철에 밥맛 없어지게. 우리네 밥상에서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상당한데요. 너무 맛있다. 밥이 2숟가락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우리 여기 오시는 대구 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젓갈. 그렇게 찾으시는 대구 사람들은 조금 비린 맛은 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안 비리고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낙지 젓갈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란하고요. 네. 고추장, 간장, 식초, 장아찌까지. 부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역별로는 다양하게 발전한 발효 음식. 대구 경북은 어떤 모습으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이맘때쯤 대구 경북에서 별미로 꼽는 토속장이 있습니다. 시금장이나 딩기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등겨장입니다. 고조리서, 수운 잡방에서는 경북 지역에 내려오는 장류 11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중 메쭌가루와 무로 담그는 청근장이 지금의 등겨장과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등겨장은 이 원래 원된장에서 파생되어 있는 굉장히 심심하고 부드럽고 스피디하게 입을 수 있는 속성 기능성 된장으로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양념 중에 하나가 등겨장이었어요. 지금 제일 좀 그래도 명맥이 잘 남아 있는 데가 우리 좀 경북 내륙인데 그중에 성주가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에 담그는 일반 된장과는 달리 등겨장은 초여름부터 담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주콩이 아닌 다른 재료로 메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등겨장 담는 원료인데 얘. 이건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보리가루 그걸로 막 가지고 해. 상대적으로 전라도보다 곡창지대가 적었던 경상도는 부족한 쌀 대신 보리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장이 떨어질 때쯤 보리 속겨로 장을 담가 배고픈 춘궁기를 버텨냈는데요. 그 장이 바로 등겨장입니다. 요거 뚫는 이유는 이제 같이 여기가 잘 안 뜨고 숙성이 잘 안 된다고 고무 뚫고 놓으면 같이 숙성되라고. 옛날에 개떡도 이래 했어. 안에 잘 익으라고 고무 뚫고가 이래가지고 가무솥 같은 데 얹어놓고 불때가 쪘어. 그 시절엔 생존의 기술로서 서민들 사이에 전수되던 조리법이었죠. 18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을 보내려고 한 길에 뭘 갈치가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참 할머니한테 배웠어. 담아가지고 집안에 모두 갈라준 게로. 등기자는 왜 이렇게 맛있게 잘 담았노? 이렇게 그래 인사 듣는 게 좋아갖고 자꾸 담아가 퍼시는 기라. 그런 게 내가 지금 이거 담은 지가 한 60년 넘었어. 등겨장을 만들 때는 일반 된장을 만드는 것과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반죽한 메주를 말리기 전에 불에 굽는 과정을 꼭 거친다는 겁니다. 구워야 숙성이 되지 않대. 이렇게 그냥 하면 추져가지고 썩지. 그냥 하면 썩어. 옛날 비면은 왕겨 그 알지? 왕겨를 마다하다 피워놓고 그 불에다가 이걸 구워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옛날 초가집 처마 밑에 거기서 이제 숙성 시기가 곰팡이 효모균이 잘 어우러지고 구워지며 생긴 향으로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운 뒤 두어 달 정도 잘 말린 메주는 다시 고운 가루로 빻아줘야 하는데요. 이거 좀 빻아봐라. 나 팔이 아파 못 빻겠다. 이리 주이소. 제가 빠드릴게.
방앗간이 생기기 전에는 대식구가 먹을 양을 절구 하나로 빻아야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감히 엄두를 못 낼 큰일입니다. 이 장 담는 재료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 된게장이. 예전에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노동이죠, 노동. 거의. 이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입자가 점점 가늘어지죠. 왜 담는다? 그 시절 콩으로 만든. 등겨장은 어머니가 돈 없이 자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빻은 가루에 청국장, 조청 등 갖은 부재료를 넣고 콩, 보리쌀, 현미쌀, 현미찹쌀 한때 섞어서 꽈는 거. 30일 정도만 숙성시키면 등겨장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귀한 장이지. 안 담아 이거 애 먹는다고. 이거 하는 거 한 봐야 굽어야지, 피대야지, 절구에 찌야지. 이거 옛날부터 그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그래 하는 게 이래요. 만들기 수고스럽긴 해도 일반 된장보다 빨리 만들 수 있어 여러 반찬에 두루 쓰였습니다. 이 여름에 밥맛 없어서 절절 매고 할 적에 이 된기장 한 가지만 해도 맛이 일품이고 된기장만 해도 여름 한철은 그 뜻없이 잘 갑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무더운 여름철 음식을 저장하는 데는 소금이나 장에 절이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내륙에 들어가 보면은 소금을 이용한 간장 된장을 이용한 다양한 1년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장류 발효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 별미를 이런 식으로 갈무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발효 음식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대구 경북의 기후는 된장의 핵심인 콩을 재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부터 안동과 같은 경북 내륙 지역은 콩농사의 적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 빠짐이 좋고 비료의 분해가 빠른 고운 토양과 연중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갖췄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산기슭에는 자연적으로 야생콩도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야생콩으로 장을 담그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왕모산 중턱, 오지라 불리는 이곳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점심 먹으려고 감자. 감자 키우시구나. 텃밭을 일구는 농부인가 싶지만 그의 정체는 출가한 스님입니다. 얼핏 봐서는 잡초밭인데 나한테는 생명 창고지. 천연 창고. 자연이 짓는 농사에 숟가락 얹으며 살고 있답니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나 어제 저녁에 이거 6개 먹고 잤다니까. 부지런하게만 움직이면 반찬거리 구하러 번잡한 도시 상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곰치요. 곰치요? 들이나 산 지천에 계절별로 먹거리가 넘쳐난다는데요. 당기 냄새 맡아봐. 저 이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죠. 좋아요? 제가 쌈밥집 가면 항상 이것만 먹거든요. 금세 오늘의 찬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뭐. 와, 많네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이날은 저도 함께 숟가락을 얹기로 했는데요. 스님이 이곳에 온 지도 15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다 혼자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 강아지, 온갖 새들, 야생동물들, 사실은 개들이 내 도반이고 스승이죠. 그 개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심심한지도 모르고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스님의 장독대도 하나 둘 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생콩 된장이라는 거예요. 진갈색이라. 우리 메주콩하고는 틀리죠. 우리 음식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귀한 양념, 된장.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부분 백태, 대두로 불리는 메주콩을 재배해 된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왕모산 중턱에서 뜻밖에도 야생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 또한 자연의 선물이라 여기며 된장을 담갔습니다. 크기도 일반 콩보다는 훨씬 작은데요. 찍어내서 이 콩은 또 속칭 이제 돌콩이라고 그래요. 그래 단단해요. 산과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콩이다 보니 알은 작고 양도 많지 않은 데다 손질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한 6-7시간 정도야. 푹 삶아야 잘 으깨지니까. 전국 어디서든 나는 야생콩이라 누구나 마음 먹기는 쉽겠지만 15년 가까이 매년 된장을 담그는 일은 스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반 메주콩은 한 너댓 시간만 삶아서도 발로 지근지근 하면은 잘 뭉개지는데 이거는 발로는 안 돼요. 이렇게 삶아서 메주를 빚어 띄워놓으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공기 중에 엄청난 이 미생물균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무생명들 세균서부터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다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즐겨 먹는다 이 뜻이지. 왕모산에서 사계절을 겪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진하게 익어가는 발효의 맛.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버섯이네. 표고버섯이고. 이건 노각 오이고. 이거 뭐예요? 오이? 생선을 구하기 어려운 경북 내륙에서는 장아찌를 곧잘 담가 먹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먹지 않는 단풍잎이나 콩잎도 장아찌의 주 재료가 되었죠. 이게 모이대입니다. 모이대. 얘들이 된장 안에서 녹아져야 깊은 맛이 나요. 오염되지 않았을 적에 그 옛날에 순수했던 그 된장 맛, 그거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간장. 간장이요? 야, 이게 야생콩 간장인데, 야생콩은 검정 색깔이니까 이게 간장이 이 색도 이렇게 검정 색깔이 진하지만 또 이게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이 수분이 많이 증발이 돼가지고 진해요. 14, 15년 처음 할 때부터 이 간장이 모아진 거니까요.
오래 잘 묵은 장은 보약에 가까운 법이라죠. 한 입 드셔봐요. 이 먹으라고요? 그래야 이거 아주 속에 엄청 아니 좋아. 잠깐 이거 간장 아니, 야, 그냥 너무 다 드시- 짜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권해놓은 거예요. 그 맛이 궁금하긴 했는데요. 제가 먹던 그 간장이랑 다른데? 그래요? 네. 그 되게 뭔가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간장 맛이지 뭐. 야생콩 된장을 넣은 발효고추장도 만들었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넣고 이게 다 효소 발효액이라. 그래요? 돼지 감자를 파쇄시켜 가지고 그 효소를 또 만들어서 그 건더기를 다 가르는 거지. 한 10몇 년씩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더라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안정화된 그런 맛을 내더라고.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와 장독대에서 가져온 양념장으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방금 따온 머위대와 감자까지 썰어 넣었습니다. 시판 된장에 익숙해져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집된장의 맛을 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 그 오래전에 어릴 적에 먹던 그 어머니가 막 찌그러진 냄비에 그 아궁이 그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끓여주던 그 찝찝하면서도 막 그 된장 맛 있잖아요. 아, 그 맛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그렇게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몸이 확 깨어나더라고요. 요거는 나를 살리는 음식이라. 오래되고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야생콩 된장의 맛을 보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야생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먹던 그 짠맛의 그 이상의 뭔가 달달하고 그리고 또 구수한 맛. 콩의 조상 본연의 맛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더 땡기겠지? 예로부터 안동엔 논보다 밭이 더 많았다는데요. 그래서 밥에 감자나 콩을 섞어 먹곤 했답니다. 되게 보슬보슬하다. 밥의 풍미를 끌어올려주는 각종 장류와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진 식사. 너무 맛있겠다. 자연이 내어준 밥상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웠는데요. 앞으로 이곳의 맛은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동쪽에는 바다가, 가운데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상북도는 생선을 절여 먹는 풍습도 발달했는데요. 양반 종갓집 사람들은 이 생선들을 가지고 어떤 발효 음식을 내놓았을까요? 경상남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그 낙동강의 지류인 경호강에 여름이면 낚시꾼들이 모여듭니다. 왔어! 휴, 꼬리, 스트라이크! 민물의 여왕, 어느 잡고 있습니다. 가장 이쁘고 아름다워요, 보기가. 예전에는 한기가 나한테서 향어라 하기도 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영덕의 오십천, 울진의 왕피천 다 언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 음식들이 많이 특히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내륙이다 보니까 발효 음식 자체가 이제 수분기 없이 조금 짠맛이 강한 그런 음식이 많았고요. 바다와 멀기 때문에 생선이 귀한 시대이고 이 사계절 내내 은어를 이제 즐겨서 먹기 위해서 은어가 나는 제철에 은어 젓갈을 좀 담았거든요. 산란을 위해 여름이면 낙동강으로 돌아오던 은어. 하지만 수온이 상승하고 댐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경남 산청과 밀양의 강 하천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안 그래도 귀한 생선이 더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어느는 올 1위부터 할 수 있거든요. 7개월간을 기다려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설레임 이런 게 있어요. 아우, 나 어느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왔다! 휴, 꼬리. 아하하하. 잡았어요. 자, 1타 2피 완 플러스 완 낚시입니다. 은어는 어떻게 잡을까요? 어느는 씨어는 놀림 낚시를 하거든요. 씨어는 놀림 낚시 말 그대로 씨어는 살아있는 어느를 놀려서 물속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언어와 다툼을 시켜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중에서 조금 튼튼한 놈으로 선별해서 자, 여기 좀 넣어볼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씨은어의 지느러미에 바늘을 걸어 놓습니다. 여기 있는데 오면은 물속에 있는 땅성을 지키고 있는 언어가 주인이 기우전 주인이 이렇게 공격을 하러 오거든. 이렇게 탁 공격을 하러 오면 얘가 어떻게 놀래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을 가면 이렇게 탁 바늘이 걸립니다. 이렇게. 미끼가 된 씨은어와 낚시꾼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은어를 많이 낚을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잡혔을 것 같은. 요 바위에 보이면은 이게 막 대나무 이파리처럼 모양이 보일 거예요. 저게 언어가 먹어서 그래요. 언어가 이끼를 갉아 먹은 입자국이에요. 그 먹자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왔다! 후! 겨울에 바다로 미쳐 나가지 못한 은어들은 이곳의 강과 호수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휴! 꼬리. 원래 은어가 많이 잡히던 경북 봉화와 영주에서는 은어 양식으로 개체수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 쪽에 이 문헌에도 보면 이 은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이 안동 지방에서 임금님께 이게 진상할 만큼 정말 귀한 이런 특산품이었죠. 이 은어를 갖다가 안동에서는 이제 사계절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석빙고가 따로 있기도 했거든요. 석빙고는 은어를 진상하기 위해 고안된 저온 냉장고입니다. 옛 문헌을 보면 은어를 진상하는 일에 얽힌 일화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선조들이 은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은어를 먹었습니다. 구운 은어로 은어 간장 절임을 담그기도 했는데요. 구운 은어에 간이 배서 살이 꼬들꼬들해지고 고기의 맛이 우러나서 간장의 감칠맛도 뛰어났답니다. 더운 여름, 양념장으로 만들어 여러 음식에 곁들여 먹곤 했다죠. 은어가 나는 제철에 이 은어를 소금을 뿌려서 이제 건조해서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수로 건진국수 육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민물 생선이지만 비린 맛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육수로 냈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식재료가 될 수가 있죠. 콩가루를 섞은 밀가루 반죽으로 면을 가늘게 뽑아 손님들에게 대접한 건진국수. 안동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데요. 말린 은어가 없을 땐 은어 간장으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면을 넣고 장을 만들어 고명으로 얹어내었죠. 안동에는 겨울 김장김치와 함께 담그던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대구 난젓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똑딱똑딱 해가 주방에 가보면 어머니께서 다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가 멀기 때문에 생선을 귀하잖아. 옛날에는 귀하잖아. 그죠? 그래서 젓갈을 담아서 먹으면 또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 저장이 쉽거든요. 동해에서 명태가 많이 잡히던 옛날에는 생태를 재료로 이용했지만 어획량이 줄어 생대구를 쓰게 되었죠. 뼈까지 다 살이랑 같이 다져서 양념해서 버무리면 두고 드실 수 있는데 뼈가 다 삭습니다. 다진 생대구살에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려 겨울에 숙성시킨 대구 난젓은 음식의 풍미를 높일 뿐 아니라 채소에 부족한 단백질을 생선으로 보충하려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산과 바다, 땅과 강이 내어준 식재료에 세월이 빚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또 재료가 나올 때별로 발효 음식은 절대 음식 주재료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조연 배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비록 예전처럼 풍족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 맛을 기억하는 한 대구 경북 발효의 미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오! 왔다!